안녕하십니까. 고승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국회 국감장을 출석과 발언 등을 둘러싸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 독립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어 있는데, 이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법부가 독립을 주장하려면 거기에 맞게 말이죠. 사법부의 자기 성찰과 자기 검증, 투명성,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사법부의 독립이란 안에 권력이라든지 뭐 그런 볼 수 있겠는지 뭐 그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말이죠. 상당히 좀 가볍게 보진 않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특수하고, 그 다음에 대단히 고난도의 그런 전문성, 그리고 국가의 큰 말이 기강에 대해서 판단하고 뭐 원칙을 정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뭐 최고의 기관인 걸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도 따른다 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권한은 말이 책임과 어떤 동등하게 수반이 될 때 어떤 합리적인 결과, 어떤 사회적인 영향, 생산성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역시 사법부 독립은 거기에 대한 사법부의 사회적 책임과 수반돼야 된다는 좀 원칙을 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이죠. 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보면 뭐 좀 개체로 강조하는 말씀 한 몇 가지가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렇죠. 즉, 법관이 판단은 외부의 압력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그 자체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하죠. 또 그러면서 법관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과 재판권의 절대적 자율성을 사법 정의의 기초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입장은 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조 대법원장이 말씀하신 사법부의 자기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면 말이죠. 역시 사법권의 독립은 외부의 간섭을 막는 방패이지만 그것이 자기 내부의 폐쇄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변질되거나 주장이 되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독립성이 외부의 간섭을 막는다라는 그 하나의 역할과 기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해야 되지만, 그것이 외부로부터 말이죠. 어떤 비판이라든지 어떤 공정성, 정당성에 대한 요구로부터 뭐 귀를 막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폐쇄성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말이죠. 국회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역시 12.3 비상개혁, 12.3 내란 사건과 무관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3 관련을 해서 내란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한덕수 전 장관 등에 대해서 어떤 수사나 재판의 모습이 좀 석연치 않다. 일반인들의 경우가 볼 때 너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지 공정성, 공익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보면 구속 적부심에서 이렇게 일단은 그 영장이 기각되잖아요. 근데 그데 지금 그 혐의 자체가 간단치 않습니다. 뭐 내란죄, 뭐 외환죄다 하니까 이것은 최고 사형까지 그저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인데, 그리고 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현역 군인들의 말이죠 국회 난입 하나만으로도 그건 엄청난 그 반헌법, 반법률적 행위였다라는 걸로 공인 공지가 되어 있는데, 그 한덕수 전 장관이라든지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 적부심을 심사하는 판사들은 말이죠. 그거 뭐 그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도주 증거 인멸 염려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그 어떤 면에서 말이죠.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일정 부분 좀 지속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른바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그 이른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경호처를 앞세워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강력 저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뭐 그 이른바 그 한덕수 그 총리 체제 하에서 여러 이제 행정 강요들이 보여줬던 그 좀 기이한 태도, 그리고 당시 이제 국민의힘 여당이 그 내란과 관련 또 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회 표결 등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을 취했다라고 했을 때, 이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그 전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일반인들이 잘 납득을 못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인가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법관으로서 말이죠. 존경받는 행동을 취했으면 뭐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사법 독립이 말이죠. 어떤 의미인 것인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관은 뭐 그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사회적인 상식이라든지 양식이 벗어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의 어떤 완결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103조가 명시하듯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죠. 사실은 법관도 인간으로서 좀 외부의 영향을 받고, 또 뭐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보호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이른바 그 정당한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의 신적인 존재는 아니죠. 언제든지 오류와 편견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외부의 정치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법 독립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뭐 그 법관이 뭐 너무나 뛰어나고 말이죠. 완결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 어떤 모든 다른 부분으로부터 문제 제기라든지 아니면 비판 등으로부터 그 초연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법관도 역시 그 인간으로서 외부의 권력이나 유혹, 언론에 의해서 그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법 독립은 법관의 완전성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권력의 불완전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듭 말씀드린데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들의 인간적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대단히 필요한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법부의 독립이 말이죠,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일부로부터 간섭의 배제라든지 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법관이 신성 불가침의 어떤 사법부의 권위 속에 숨어가지고 뭐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든지 아니면 이의 제기에 대해서 외면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말이죠, 사법부 구성원인 법관이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사법부의 독립은 무책임한 자율, 무제한적인 어떤 자율이 아니라 자율 속의 책임, 독립 속의 엄격한 투명성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말이죠, 학문적인 어떤 개념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런 점에 비춰서 한국 사법부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역시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주로 말이죠, 사법부의 외적 독립을 좀 강조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법부의 독립이 사법부의 공적 책임을 엄중하게 여기고 실천한다라는 것과 병행될 때만 그 정당성을 획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 대법원장이 강조하시는 대로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는 것은 말이죠, 역시 인간이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관도 인간인 이상 오류와 편견의 이해관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사법부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이제 완결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이죠, 내부적인 제도적 보완은 법관들의 자율적 검증 메커니즘의 강화, 그것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인데, 역시 사법부의 독립은 면책이라는 건 아니죠. 그리고 사회의 다른 일반 부분이라든지 다른 정부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초연하다, 그것이기는 좀 곤란하고, 역시 법원이 말이죠, 스스로 판단과 절차를 강조하듯이 그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검증하고 교정할 수 있는 내부적인 성찰이 겸비돼야 된다, 병행돼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조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은 말이죠, 국민의 신뢰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국민을 사법부 한데 불편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판결문 공개가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참 어떤 경우는 말이죠, 판결문 공개가 불어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만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잘못됐다, 또 오판됐다 했을 때 어떻게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것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법원이 1심,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다 족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꼭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거나 또
최고심에서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분들이 말이죠. 그렇게 저 상급심이 올라갈수록 판결 내용이 말이죠. 정반대로 뒤집어진다 하면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말이죠. 다른 모든 우리 공적기관 그랬듯이 바로 이제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 자기 검증, 자기 교정이죠, 교정. 올바로 고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뭐 외국, 특히 영국이라든지 독일 그런 데 보면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대단히 강조하는 말이죠. 그 제도와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국 같은 데서 보면 법관의 비윤리적 행위를 조사하죠. 그래서 역시 독립성과 투명성은 양립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말이죠. 판사가 뭐 어떤 저 룸사롱 접대 여부로 시끄러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결론을 사법부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런 부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 말이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 간섭을 배제를 한다. 원칙 선언으로서는 타당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법관 어떤 판단이 말이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기 성찰 없는 독립이라든지 폐쇄적인 말이죠. 구조의 이른바 고집 이런 것으로 빠지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법 독립은 외부의 간섭을 거부하는 폐쇄성이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한 개방적 자율성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런 말씀을 해서 오늘 고승호 박사의 속속소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